전원주택 내려갔다가 전 재산 잃을 뻔했습니다. 퇴임식 날 박성호는 박수를 받으면서도 웃지 못했다. 38년을 버틴 대기업 부장의 자리였다. 후배들은 선배님 덕분에 많이 배웠다며 인사를 했고 임원은 고생 많으셨다며 어깨를 두드렸다. 겉으로는 완벽한 마무리였다. 그러나 회사 정문을 나서는 순간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비어버린 느낌이 들었다. 집에 돌아오자 아내 김미영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여보, 이제 우리도 좀 사람답게 살아봅시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오래된 꿈으로 흘러갔다. 바다가 보이는 전원주택, 아침이면 파도 소리로 눈을 뜨는 삶, 복잡한 도시를 떠난 여유로운 노후. 박성호는 처음에는 고개를 저었지만 통장에 찍힌 퇴직금과 매달 나오는 작은 연금을 몇 번이나 계산해 보면서 점점 마음이 기울었다. 숫자는 겉으로 보기엔 버틸만해 보였다. 아껴 쓰면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판단이 훗날 그를 가장 괴롭힐 선택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다. 몇 주 뒤 부부는 남해의 한 작은 도시를 찾았다. 그들을 맞이한 중개사는 지나치게 친절했다. 말투는 부드러웠고 타이밍은 절묘했다. 마침 어제 나온 매물이라며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전원주택을 보여주었다. 2층 창문을 여는 순간 햇빛에 부서지는 바다가 눈앞에 펼쳐졌다. 김미영의 입에서 숨죽인 탄성이 새어나왔다. 여보, 여기서 살면 안 될까? 그 한마디에 박성호의 계산은 무너졌다. 중개사는 기다렸다는 듯 말을 이었다. 이런 매물은 금방 나갑니다. 오늘 계약금만 걸어두시면 가격 잡아드리겠습니다. 박성호의 머릿속 어딘가에서 아직은 더 알아봐야 한다는 경고가 희미하게 울렸지만 그는 결국 펜을 들었다. 계약서 마지막 장에 이름을 적는 순간 설명하기 어려운 싸늘한 기운이 손끝을 스쳤다. 하지만 그는 그 감각을 애써 무시했다. 이사 온 첫 달은 정말 꿈 같았다. 아침이면 바다 냄새가 창문으로 밀려들었고 저녁이면 붉은 노을이 거실 바닥까지 길게 번졌다. 김미영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여유가 돌아왔다. 박성호 역시 잘 내려온 선택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러나 두 번째 달부터 숫자가 이상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관리비 고지서가 예상보다 두툼했고 전기요금은 도시보다 오히려 높았다. 정화조 점검비, 마을 공용시설 분담금 같은 낯선 항목들도 하나둘씩 추가됐다.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버틸 수 있다고 믿었다. 진짜 문제는 장마철 어느 밤에 터졌다. 거실 천장에서 물방울이 톡하고 떨어졌다. 처음에는 빗소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바닥에 번지는 물자국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다음날 부른 수리기사는 지붕 방수가 처음부터 제대로 안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견적서를 받아든 박성호의 손이 굳었다. 예상의 2배가 넘는 금액이었다. 그때부터 통장 잔액이 눈에 보이게 줄어들기 시작했다. 여기에 김미영의 병원 방문이 잦아지면서 상황은 더 빠르게 기울었다. 시내 종합병원까지 왕복 2시간, 기름값과 톨비, 검사비가 겹치자 매달 빠져나가는 돈의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다. 어느 날 밤 박성호는 식탁에 고지서를 쭉 펼쳐놓고 계산기를 두드리다가 결국 손을 멈췄다. 숫자가 맞지 않았다. 그때 우편함에 꽂힌 금융기관 봉투 하나가 그의 발걸음을 붙잡았다. 담보 관련 확인 요청이라는 문장을 읽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다. 급히 등기부등본을 떼어본 그는 처음 보는 근저당 설정 금액을 확인하고 숨이 막혔다. 중개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예상보다 태연했다. 걱정하실 수준 아닙니다. 전원주택은 원래 구조가 좀 복잡합니다. 그 말이 오히려 더 불안했다. 그리고 결국 내려온 지 채 1년도 되지 않았을 때 임의경매 개시 통지서가 도착했다. 김미영의 손에서 컵이 미세하게 흔들렸고 박성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집안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진 것은 그날부터였다. 아침에 눈을 떠도 바다를 바라볼 여유가 사라졌고
식탁 위에는 각종 고지서와 서류가 점점 쌓여갔다.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은행을 찾아갔지만 돌아온 답은 냉정했다. 이미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말뿐이었다. 결국 박성호는 집을 내놓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중개사가 조심스럽게 불러준 현재 시세를 듣는 순간 그의 손이 의자 팔걸이를 꽉 움켜쥐었다. 매입가 대비 큰 폭의 하락이었다. 사실상 손실을 감수하지 않으면 빠져나오기 어려운 구조였다. 그날 밤 김미영이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렸다. 여보, 우리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질문에 박성호는 끝내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늦은 밤 혼자 창가에 서서 바다를 오래 바라보았다. 처음 이 집을 보러 왔을 때는 그렇게 눈부시던 풍경이 이제는 이상하게 숨을 조여왔다. 파도는 여전히 잔잔했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제야 뼈아프게 깨닫기 시작했다. 노후의 실패는 한 번의 큰 실수로 오는 것이 아니라 달콤한 말 한마디와 서두른 결정, 그리고 숫자를 외면한 작은 방심들이 조용히 쌓여 만들어진다는 것을. 창문을 천천히 닫는 순간 바닷소리가 갑자기 멀어졌다. 마치 그가 꿈꾸던 노년의 로망이 그 소리와 함께 서서히 물러나고 있는 것처럼.